솔리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솔리드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솔리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주목받고 있고, 심지어 실적도 대폭 개선되면서 글로벌 수주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솔리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솔리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 지난 분기에 같은 기간 대비 순이익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보신 뉴스 헤드라인에는 나왔지만 정작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이렇게 약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조적인 기회입니다.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솔리드의 실적이 정말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게 맞는지. 둘째, 북미 통신장비 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주처에서 솔리드가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셋째,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뭔지. 이 세 맥락이 결합되면 왜 지금이 기회인지가 선명해질 겁니다. 우선 산업 전체의 흐름부터 봅시다. 미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5세대 투자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도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투자가 끝났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의 네트워크 장비로의 전환 신호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픈 RN이라는 개방형 통신 표준이 실제 상용화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폐쇄형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해졌거든요. 이 변화 속에서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바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한 소수 업체들입니다. 솔리드가 바로 그 기업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솔리드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한국의 중견 통신장비 업체인데 오픈 RN 분야에서는 전 세계 상위 3개 업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미의 주요 통신사들이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솔리드의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3년간 시장은 이 회사를 외면했을까요? 기술은 인정했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의문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게 저평가 해소의 시작입니다. 솔리드의 실적 개선이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지난 분기 순이익이 40% 넘게 뛰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존에 낮았던 수익성이 이제 본 사업의 수익성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통신장비 사업이라는 게 대량 수주를 받을 때까지는 마진이 낮다가 수주가 나면 한 번에 개선되는 특성이 있어요. 솔리드가 바로 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적 개선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축입니다. 왜 지금 북미 통신사들이 유독 오픈 RN 공급업체를 찾고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장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급업체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통신 인프라라는 게 한 번 구축되면 10년 이상 사용되는 장비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다양한 공급업체로 다층 공급망을 만들어 두려는 겁니다. 솔리드가 이 생태계 형성 단계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아직 이 매출 확정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통신장비 업체와 통신사 간의 단연 공급 계약이라는 게 계약 체결 후 3년에서 5년에 걸쳐 납품이 이루어지거든요. 솔리드가 지금 수주하는 건 앞으로 3년간의 매출이 거의 확정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왜 이걸 아직도 저평가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정말 수주가 잘 들어올까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주 공시들을 보면 이 의구심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회사 실적 자료를 직접 분석해 본 결과 시장이 반영 못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올렸고 다른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목표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뉴스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증권사 목표가가 오를 때 뒤따르는 것은 뭘까요? 바로 기관의 매수 주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솔리드여야 할까요? 오픈 RN 같은 고도의 기술 표준에서는
먼저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절대적 유리합니다. 미국 통신사들이 이미 솔리드의 제품으로 테스트를 완료했고 현장 호환성을 확인했거든요. 새로운 공급업체를 추가한다는 건 쉽지만 그들도 같은 수준의 인증과 테스트를 또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걸리는 작업이라는 거 아세요? 그 사이 솔리드는 계속 납품하고 마진을 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적 벽이 경쟁사들의 진입을 얼마나 지연시킬까요? 평균 2년에서 3년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이 오픈 RN 기술을 자체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솔리드의 공급 계약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절대 팔아야 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체 개발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이 솔리드의 시장 지위는 더욱 견고해질 테니까요. 또한 통신사들도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 외부 공급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리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장기 공급 계약의 보호 효과 때문입니다. 북미 통신사들이 이미 솔리드와 체결한 단연 계약은 경기가 어려워져도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가 약해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매출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통신 인프라 사업의 방어 특성이에요. 경기 사이클에 덜 민감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솔리드의 실적은 40% 이상 개선되며 본격적인 수익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둘째, 북미 오픈 RN 시장의 본격 형성 단계에서 글로벌 톱3 기술력을 보유한 유일한 한국 업체입니다. 셋째, 증권사 목표가 상향으로 저평가 해소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타이밍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솔리드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향후 수주 공시입니다. 솔리드가 추가로 북미 오픈 RN 수주를 공시할 때마다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목표가 상향이 본격화되면 뒤따르는 기관의 매수 주문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솔리드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